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모래사장, 야자수, 파도가 밀려들어와 해안에 부서지는 모습일 거예요. 저와 함께 해변이 없는 보이지 않는 바다로 항해하실래요? 좋아요, 올라타세요. 아, 깜빡 잊을 뻔했네요. 이 바다는 배를 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괜찮을 거예요. 목적지는 사르가소 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해안이 없다면 무엇이 바다의 경계를 이룰까요? 이 바다는 북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자연적인 경계선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4개의 해류입니다. 이 바다는 4개의 해류가 만나 이루는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데 북쪽 경계선인 북대서양 해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쪽으로는 카나리아 해류 아래쪽으로 소용돌이 치고 마지막으로 남쪽 경계는 북대서양 적도 해류입니다. 서쪽 끝에는 버뮤다 섬이 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죠? 맞아요. 수많은 해양 실종 사건과 연관된 바로 그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사르가소해의 경계는 해류이고 해류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르가소해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동서 길이가 약 2,300km, 남북 길이가 약 1,100km 정도 되죠. 이 지역의 물은 밝은 파란색입니다. 배 옆으로 기대서 물속을 들여다보면 60m 아래까지 보일 정도로 물이 맑습니다. 보통 북대서양을 떠올리면 얼음처럼 차가운 물과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하지만 사르가소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북대서양치고는 유난히 따뜻해서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해도 일정하게 약 25도를 유지합니다. 날씨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어서 바람도 매우 잔잔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이는 저건 뭘까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대한 암흑덩어리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아, 걱정 마세요. 그저 사르가섬 해조류예요. 지구상의 바로 이 지점에서만 발견되는 해조류로 표면에서 두꺼운 매트처럼 자라서 떠다닙니다. 이 바다에 유난히 많은 이 해초에서 바다의 이름이 유래했는데 약 1천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해류 덕분에 해조류가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사르가소해는 기원전 5세기에 카르타고의 항해자들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항해사 히밀코는 해초로 뒤덮인 이상한 바다를 목격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15세기 초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지역을 발견했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1492년에 직접 그곳을 건넜습니다. 그는 해초가 너무 촘촘히 모여 있어서 육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단지 흥미로운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한 가지 섬뜩한 사실만 제외하면요. 사르가소해는 종종 길 잃은 선박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이 바다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네, 바로 그 버뮤다 삼각지대요. 그렇다면 잔잔하고 수정처럼 맑은 물, 거센 바람이나 거대한 파도, 빙산도 없는 바다가 왜 그리 위험할까요? 선박 침몰의 전형적인 주범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사르가소 해의 경우 많은 선박들이 때 아닌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항해하는 배가 지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닷바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형 화물선과 바지선은 꽤 쉽게 건널 수 있지만 보다 작고 덜 강력한 배들은 항상 이 지역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서 길을 잃었어요. 최초로 실종된 배의 공식 기록은 1840년 런던 타임즈가 로잘리호의 실종을 보도했을 때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배가 사라지거나 해저로 가라앉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채 목적 없이 떠다니다가 발견됐어요. 신문은 이 기사를 바하마의 수도 나소에서 온 편지에 근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함부르크에서 하바나로 가던 프랑스 선박이 완전히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선박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고 돛도 올려져 있는 상태였고 과일이나 실크와 같은 고가의 화물도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폭풍이나 해적의 소행일 리가 없었죠. 선장의 서류는 안전하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객실도 그대로였고요. 마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배를 떠났거나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고양이와 새들은 여전히 무사했어요. 이 지역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실종에 대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881년 미국 범선 앨런 오스틴 호는 승객 없이 그 지역을 여행하는 또 다른 배와 마주쳤습니다. 앨런 오스틴 호의 선장은 배를 차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하 몇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해보세요. 배가 이틀간 사라졌고 마침내 발견되었을 때 선장이 보낸 선원들은 배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1955년 코네마라 4호라고 불리는 요트도 이 지역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채 버뮤다에서 22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이 지역에서 버려진 배 몇 척이 더 목격되었습니다. 불가사의한 선박 실종 사건은 무수하게 많지만 시간상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역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초가 여행자들을 영원히 얽어매서 사르가소 해에 작은 고립된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이 이론은 문학과 영화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 1933년 소설 사르가소 오거가 그 예입니다. 슈렉과 같은 오거가 해초 사이에서 노를 젓는 걸까요? 아니요. 소설은 바다 한가운데 사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해적 세대를 묘사하고 있어요. 암흑의 힘이나 배를 얽어매는 괴물 같은 해초가 아닌 더 과학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은 아직 없습니다. 일부 해양 전문가들은 해초와 해초가 떠다니는 거대한 소용돌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부 호주 대학의 리처드 실버스턴은 이를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원심 분리기에 비교합니다. 소용돌이는 사르가소 해에서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뻗어 있습니다. 큰 소용돌이는 힘이 매우 강력해서 배를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작은 소용돌이는 공중에서 미니 사이클론으로 이동하며 그 아래 물을 방해합니다. 사르가섬 해초가 이 지역의 모든 재앙의 원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합니다. 이 해초는 독특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해류를 타고 이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르가소 해에서만 서식합니다. 바로 이 물에서 태어나고 자라죠. 이곳에는 수백 마리의 독특한 물고기와 몇몇 희귀종의 바다거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해양 생물학자와 해양학자들은 사르가소 해를 바다의 황금 우림이라고 부르며 이곳이 북대서양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물고기들은 포식자들로부터 숨을 곳을 찾거나 산호초가 없는 망망대해에서 자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사르가섬 해초를 피난처로 삼죠. 그러면 이 작은 물고기들은 더 큰 종의 먹잇감 역할을 하고 생명은 그렇게 순환합니다. 물고기는 또한 해초를 활용하고 먹이로도 사용합니다. 미국 장어와 유럽 장어가 이 지역을 안전한 번식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어린 바다거북들은 완전히 자라서 넓은 바다에서 살 준비가 될 때까지 해초 속에서 포식자들로부터 숨어 지냅니다. 심지어 이주하는 흑등고래들도 이 지역을 임시 거처로 이용합니다. 불행하게도 거북이와 물고기만 해류와 함께 사르가소 해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해류는 또한 자연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쓰레기를 가지고 옵니다. 일단 이 쓰레기가 해초 속에 얽히면 해류에 둘러싸인 채 그곳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현재 이 독특한 바다는 북대서양 쓰레기섬의 일부입니다. 1972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죠. 현재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버뮤다 당국은 이 아름답고 독특한 바다와 그곳에 사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선박을 사라지게 하는 그 무언가가 쓰레기를 사라지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르가소 해를 가로질러 항해할 용기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사르가소 오거와 해초를 따러 가기 전에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